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컴퓨터 전공학과의 장광우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PostgreSQL, PostGIS, GIS상에서 트레저트리 데이터하고 센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지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거 뭐 저희가 이제 계속 몇 가지 과제들을 좀 해왔거든요. 저희가 과제를 해오면서 실제로 지금 많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 모바일 시스템이죠.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차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데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이제 기존에 2D GIS에서 사용되던 주로 다뤄왔던 데이터들과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고 그런 데이터들과 차별성이 있는 데이터들, 새로 등장한 데이터들을 실제 DBMS상에서 어떻게 조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저희 주요 연구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있는 시스템 개발하고 있는 거의 목적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PostgreSQL과 PostGIS를 익스텐션을 해서 확장을 해서 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이렇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엔진들은 PostgreSQL하고 PostGIS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제가 PostgreSQL과 PostGIS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앞부분에 넣어놨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 PostgreSQL하고 PostGIS, 특히 PostGIS는 DBMS, 즉 오라클이라든가 아니면 사이베이스라든가 아니면 MySQL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DBMS 엔진이죠. 그런 엔진에다가 2D 데이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스페셜 데이터 또는 지오그래픽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넣을 수 있도록 데이터 타입과 인덱스 같은 것들을 확장한 시스템들입니다. 주요한 시스템들이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아크SD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라클 스페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분과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엔진들을 좀 사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국내에서 뭐 알티베이스라든가 아니면 리얼타임 잭 이런 데에서 국산 메인 메모리 DBMS 엔진들이죠. 그런 엔진들에다가 공간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익스텐션을 하기 위한 시스템들을 개발을 해서 상용으로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들 중에서 실제 오픈소스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이 PostgreSQL이라고 하는 엔진이 있는데 이 PostgreSQL이라고 하는 엔진에다가 2D용 지오그래피컬 데이터 타입이죠. 데이터 타입을 익스텐션하고 인덱싱 같은 것들을 추가한 이 PostGIS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제 MySQL에서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실제로 MySQL이죠. 그 MySQL에서도 스페셜 데이터를 지원하는 엔진이 있는데, 익스텐션이 있는데, 실제 MySQL에 있는 엔진이 제가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이 PostGIS에서 지원하는 기능에 비해서 한참 부족한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PostGIS를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PostGIS에 있는 엔진을 이제 확장을 해서 트레이토리하고 센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확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있는 작업은 트레이토리 데이터하고 센서 데이터만 한 거 아니고요. 실제로 지오포토라고 해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 결론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지오포토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 사용해서 이제 AR 시스템에다가 연결해서 보여주는 시스템까지 일괄적으로 버티컬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특히 트레이토리하고 센서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확장을 하기 위해서요, 펑션 부분하고 저장 구조 쪽, 그다음 인덱스 쪽에 해당되는 것을 설계를 해서 붙였습니다. 가장 기반이 되는 엔진이 이제 PostgreSQL이죠.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DBMS 엔진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PostgreSQL이 지향하고 있는 질이 또는 데이터 모델의 기본이 이제 오브젝트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형태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을 해서 JDBC나 ODBC를 사용을 해서 데스크탑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아파치나 톰캣을 사용해서 웹 클라이언트를 개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스트그레스QL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이제 마이클 스톤브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것인데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제 DBMS 엔진의 대가 하면 1번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실제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 엔진들, DBMS 엔진들의 그런 시초가 되는 것을 실제로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은 연구용 펀드를 받아가지고서 개발한 시스템인 경우에는 그 엔진을 공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라이센스, 버클리 라이센스라고 하는 거죠. 버클리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엔진들을 실제로 공개를 했고요. 그 공개한 엔진들이 이제 사용 제품의 그런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그레스라든가 포스트그레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은 MIT에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릴레이셔널 엔진이라고 하는 그 릴레이셔널 시어리가 있는데 1970년대에 나왔고요. 이 릴레이셔널 이론이 나왔는데, 이 이론이 나온 것을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엔진으로 구현한 거죠. 인그레스라고 하는 그 오픈 소스죠. 실제로는 이제 국가 펀드를 받아서 개발을 했으니까요. 인그레스라고 하는 엔진을 개발을 했고요. 이 인그레스라고 하는 엔진을 가지고서 다시 이게 릴레이셔널 엔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쭉 흐르다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잘 아시겠지만 객체지향 개념이 나왔고요. 그 객체지향 개념에 나온 그 개념들을 RDB 시스템에다가 확장한 것이 이제 오브젝트 릴레이셔널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브젝트 릴레이셔널이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릴레이셔널 개념에다가 오브젝트 개념을 추가를 한 오브젝트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가를 한 것도 이 사람이 제일 처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거의 처음으로 제안했고, 그거에 해당되는 시스템을 실제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그레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것도 오픈소스로 다 풀었습니다. 인그레스도 오픈소스로 풀었고요. 포스트그레스도 오픈소스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그레스가 이제 상당히 선진적인 시스템이죠. 일반적인 그 오픈소스라고 생각하죠. DBMS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시스템이거든요. 이 큰 시스템 자체를 이제 전부 다 오픈소스로 풀었으니까 상당히 이슈화가 됐고, 이걸 사용해서 여기서 나온 개념들을 대부분 다 가져다가 오라클이라든가 인포닉스라든가 이런 데서 다 오브젝트 릴레이션 엔진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 포스트그레스 엔진 자체를 가져가서 일러스트라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요. 일러스트라는 엔진을 가지고 팔았죠. 팔다가 인포믹스라고 하는 3대 메이커 중에 하나죠. 3대 메이커 중에 하나인 인포믹스에다가 그 회사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소스로 나와있던 포스트그레스가 너무 좋은 기능이, 너무 선구적인 기능이 많은 겁니다. 이미 이때 그 포스트그레스 이 엔진 자체 나올 때 여기에 GIS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이라든가, 일반 DB 엔진에다가 GIS 기능을 저장하는 엔진이라든가 인덱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었고, 일부 이그래프 시스템까지도 이 시스템에 이미 80년대 초반에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은 기능이 많으니까 여기 이 포스트그레스Q에 있던 사람들, 개발했던 대학원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 버클리에 계속 있었는데 2000년대 초까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엔진을 가지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 엔진 자체를 이제 앞으로 나오는 기능들에서 오픈소스로 완전히 풀어서 다니면서 해보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이 포스트그레스QL이라고 하는 이 오픈소스 엔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기능이 많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느린 거예요. 너무 기능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포스트그레스QL에서는 포스트그레스에 있는 기능들에서 성능을 좀 좌우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추려서 빼고요. 이 포스트그레스QL이라고 하는 거에 안에다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능들이 조금씩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해놨던 거에서 다시 기존 오픈소스에서 가져다가 포스트그레스QL 엔진, 코어 엔진, 마이스퀘어처럼 아주 빠른 속도의 코어 엔진을 만들어 온 다음에 엔진들에 해당되는 기능들을 가져다가 직접 가져다가 지금 또 다시 또 문집을 좀 이제 불리고 있는 와중이죠. 지금 현재는 이제 이 포스트그레스QL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 포스트GIS는 이 포스트그레스QL을 특히 GIS적인 측면에서 익스텐션을 한 것이 이제 포스트GIS가 됩니다. 현재는 이제 이 시기도 좀 지나죠. 2000년대 후반에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NoSQL이라고 해서 NoSQL 시스템들, 몽고DB라든가 뭐 이런 카산드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엔진들이 나오고 있고요. DBMS에도. 그리고 다시 또 그러한 그 NoSQL 엔진들에서
GIS 데이터를 지원하기 위한 익스텐션들을 또 하기 위한 오픈소스들이 현재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주기는 이게 DBS 엔진이 있고요. 이 DBS 엔진 중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그 DBS 엔진 중에 좋은 거에다가 GIS 기능을 넣고 하는 작업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ostGIS는 PostgreSQL이라고 하는 DBS 엔진에다가요, 2D 데이터 타입, 처음에 이제 2D 데이터 타입하고 R3 같은 인덱스를 이제 아니다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간단하게 넣어주고 그걸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니까 여기에 이제 데스크탑 클라이언트에 있는 그라스라든가 아크JS, QJS 같은 것들이 이제 붙어서 검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웹 쪽에서는 이제 웹서버라든가 지오서버, 웹파일 같은 것들이 다시 검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 아마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데이터 저장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형태의 기술을 아키텍처를 따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렇게 PostGIS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거 PostGIS가 이제 성능적으로도 MySQL이나 이런 쪽에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성능을 제공하고 있죠. PostGIS에서 지원해주는 기능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DBS 타입에다가 포인트라든가 라인스트링, 폴리곤, 멀티포인트 같은 것들을 익스텐션을 했고요. 그 다음에 2D 데이터에 대한 인덱스 자체를 이제 확장 익스텐션을 해야지만 2D 데이터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니까 R3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SQL에 대한 그 표준은 ODC라고 해서 오픈GIS 컨소시엄이 있는데요. 그렇죠. 오픈 지오스페이셜 컨소시엄이죠. 그 사용 제품 같은 것들을 만드는 컨소시엄 표준이 있는데, 그 ODC 표준에 Simple Feature for SQL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SQL을 2D 데이터, 지오그래픽 데이터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국제 표준이 있는데, 그 국제 표준에 있는 것을 이 PostGIS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제 추가하는 형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자체가 이제 ISO 표준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테이블을 만들 때 이런 형태로 만드시죠, 보통. 지금 순서가 지오메트리가 중요하니까 지금 앞으로 뺐는데, 이름이 있으면 이름에다가 이름을 얹어놓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구성을 하겠다라고 테이블을 선언을 하시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실제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insert into 같은 그 지를 사용해서 넣으시면 데이터가 쭉쭉쭉쭉 들어가죠. 포인트뿐만 아니라 이제 폴리곤이나 라인스팅 같은 것도 데이터를 넣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일단 넣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편하게 SQL을 사용을 해서 지를 하게 됩니다. SQL 사용할 때는 SQL 자체에 대한 그 큰 기본은 버리지 않고요. 이 펑션, 여기 st_distance라고 되어 있는데, 스페셜 데이터 타입에 대한 디스턴스, 거리 구하는 거죠. 특정 점에서 요 점 5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 사이 거리를 구해서 그것을 표현을 해라. 뭐 이런 형태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장 간단한 형태로 이 펑션만 확장을 함으로써 기존에 SQL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오그래피컬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 PostGIS의 큰 장점입니다. 저희는 이제 PostGIS 시스템을 이제 확장을 해서 트레이스 데이터, 표적 데이터죠. 일반적으로 차량에서 GPS를 사용한 차량에서 GPS 데이터 쭉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이제 넣을 수 있도록 확장을 하는 거. 저희 목표이죠. 그래서 센서 데이터를 넣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GraphQL 엔진에다가 이런 것들을 넣기 위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트레이스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는 트레이스 데이터 타입을 저희가 익스텐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오포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나중에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겠지만 사진, GPS 사진입니다. GPS 사진들 넣는 거 데이터 타입을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센서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MW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대한 인덱스를 또 익스텐션을 했죠. 그래서 PostGIS 시스템이 있을 텐데, 그 PostGIS 시스템에 있는 것하고는 약간 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거에서 PostTrace나 PostSensor에서
PostJS에 있는 펑션들을 일부 호출을 하긴 합니다. 호출을 하긴 하는데 여기는 소스를 붙인 게 아니고요. 여기서 소스를 붙인 게 아니고 여기 그대를 갖다 쓰고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GPS 데이터하고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저희가 웹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웹 쪽 API를 만들었고요. 그 웹 API를 통해서 여러 예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저희가 GeoAI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AR 잘 아시죠? 이렇게 레이어 같은 시스템, 스캔 서치 같은 시스템에서 이렇게 센서 데이터라든가 트레이스 데이터를 보여주는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세부적인 그림을 그린 건데요.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에트리랑 같이 개발을 해왔고요. 여러분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지능형 구조정보 시스템 구조정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능형 구조정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4년 정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하고 연동되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연동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트레이토리하고 센서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트레이터의 특성은 뭐냐면 원 인서트, 한 번 인서트하고요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퓨 인서트의 매니 미닝이라고 하는데 한 번 데이터를 GIS 데이터는 한 번 넣어놓으신 다음에 계속 수정하지 않으시죠? 보통 한 번 데이터 넣어놓으시면 그냥 웹이라든가 데스크탑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계속 보시게 합니다. 특별히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딱 하나씩 수정하시죠. 아니면 덤프를 통해서 한꺼번에 100개 데이터를 한꺼번에 붙거나 빼거나 이런 형태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트레이토리 데이터하고 센서 데이터의 가장 큰 차이점, 3D 데이터하고의 가장 차이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3D 데이터는 딱 일반적으로 전적인 정적인 데 비해서 트레이토리 데이터나 센서 데이터는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테이블에다 저장을 할 때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니 인서트, 매니 리딩입니다. 읽기도 많이 읽고요. 데이터도 사입도 많이 사입을 합니다. 업데이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크기가 2D 데이터는 한번 딱 들어가면 그 데이터가 그냥 그대로 있죠. 일반적으로 그 데이터를 수정한다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수정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센서 데이터나 트레이스 데이터는 한번 넣어놓으시면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차에다가 달린 그 블랙박스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GPS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그 GPS 데이터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특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처리를 해야겠다라고 처리를 하는데 또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휴대폰 같은 시스템에 적합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 시나리오로 잡은 것이 이렇게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변에 있는 센서 네트워크라든가 온도 같은 날씨 같은 것들이죠. 그런 정보들을 이제 저장하고 보여주는 엔진을 저희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익스텐션을 했는데 데이터 타입을 이제 익스텐션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무빙 오브젝트라고 하는 그 DBMS 쪽 분야에서 계속 해오던 것이 있습니다. 무빙 오브젝트는 뭐냐면 이제 이동하는 기체입니다. 이동하는 기체, 우리가 말로 이동 기체, 이동차라고 합니다. 이동차라고 하는 것이 사람만 이동하느냐라고 하면 GPS 값처럼 XYT로 얘기하죠. 어떤 시점에 누가 어디에 있었다고 하는 XYT의 쭉 어레이. 이제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그 무빙 오브젝트, 무빙 포인트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무빙 오브젝트냐면 무빙 밸류 또 무빙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온도값이 들어오면 여기 온도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숨을 한번 쉬실 때마다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미세하게 그것도 값이 이동한다 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무빙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그 무빙 오브젝트 쪽에서 특히 배력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무빙 포인트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밸류에 해당되는 것, 온도 같은 센서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무빙 W죠. 무빙 포인트나 무빙 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제가 M 포인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하나 익스텐션을 했고요. 그 다음에 MW라고 하는 것, MIT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익스텐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데이터가 계속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수정도 물론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데이터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테이블 하나 만든다, 2D 테이블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은 택시에 대한 테이블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면 택시 테이블 하나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추가되고 삭제될 수가 있는 갱신 가능한 테이블, 익스텐션, 데이터 타입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2D 데이터 타입에 대한 익스텐션이라고 하면 이 택시 테이블에 포인트다라는 포인트가 기억하실 수 있거든요. 폴리곤이다라는 폴리곤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여기 데이터 타입을 그대로 나와서 하나의 어레이 형태로, 하나의 어트리뷰트 형태로 붙어 있죠. 그런데 트레이서이나 센서 데이터는 계속적인 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어떤 특정 데이터 타입을 저희가 선언을 해서 컬럼을 추가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멀티 컬럼이죠. 멀티로우죠. 멀티로우에 해당되는 데이터 타입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추가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했고요. 여기 새로운 트레이서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엔포인트라고 관리하고 있는 그 데이터 타입 매니저죠. 이 데이터 타입 매니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엔포인트 테이블에 익스텐션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SQL을 보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테이블을 보통 여러분이 만드실 때 SQL을 사용해서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십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 택시 이렇게 만드시죠. 택시의 이름이라든가 모델이라든가 운전자 같은 것들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2D 데이터를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포스트 GIS에서 써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add geometry 컬럼을 해주게 됩니다. 내가 여기다가 폴리곤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는 컬럼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add geometry 컬럼을 해주게 되면 딱 추가되죠. 지금 그런 거랑 똑같이 add trajectory 컬럼이라고 딱 해주게 되면 이 택시에 대한 궤적을 넣을 수 있는 트레이트리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 딱 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 타입은 이제 무빙 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인덱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create index 컬럼이라고 하는 이 펑션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해줌으로써 여기 들어가는 트레이트리에 대한 인덱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피처에 대한 것을 넣을 때는 인서트 밸류 일반적으로 SQL 쓰시는 것처럼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택시에 대한 궤적을 이제 GPS 값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GPS 값이 들어오는 것을 이 테이블 예를 들면 37-1234라고 하는 택시에 대한 GPS 값으로 탁탁탁 집어넣겠다라고 하면 어펜드라고 하는 어펜드 펑션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그 사입하고자 하는 택시에 해당되는 ID 값 페어드에다가 기술을 하고 어펜드 펑션을 한번 불러주게 되면 이 택시의 위치가 현재 위치죠. 현재 위치를 포인트 타입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간과 위치를 트리 속성에다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 여기에 이 택시의 위치가 탁탁탁탁 SQL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GPS 데이터를 가질 때는요, 데이터를 하나씩 받지 않고요. 그 네트워크 부하 때문에 팍팍팍팍 받거든요. 10개, 또는 5분간 이동한 데이터를 한 번씩 팍팍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어펜드 펑션에다가 어레이 형태로 데이터를 받아서 넣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5번 택시에 대해서 트레이스 데이터를 넣어라 라고 하면 데이터를 딱 받아서 그냥 어펜드 펑션 한번 딱 불러주게 되면 그 컬럼 안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GPS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웹 쪽에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게 되는 것들을 다 일반적으로 손으로 다 코딩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이제 포스트그레스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 없고요. SQL만 아시면 SQL에 있는 펑션을 사용해서 그냥 들어온 데이터를 SQL로 만드셔서 그냥 집어넣으면 DB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어펜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하는 방법입니다. 트레이스 데이터 속성에 대해서 T포인트에는 어디를 넣어라라고 하면요. 그 트리 데이터는 이렇게 여러 개의 컬럼으로, 여러 개의 로우로 되어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7과 1234에 해당되는 택시의 트레이트리다라고 하면 여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1번, 2번, 3번, 4번이 쭉 되어 있죠.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GPS 값은 여기 쌓인 겁니다. 쌓이다가 하나의 로그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크기가 한 1K 정도 되는데 그보다 더 커도 되지만 여러 가지 그 데이터가 딱 끝나면 그거만큼 차면 그 다음 로우로 계속적으로 수환을 해서 데이터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중간에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부분만 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리무브인데요. 일단 데이터 넣어놨는데 앞에 부분이 저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는 뭐 일주일 정도치에 해당되는 GPS 데이터 값만 필요하고 앞에 쌓이는 데이터를 계속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외부로 풀어낼 짜시는데 저희는 이제 SQL로 그걸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값이나 아니면 공간 데이터를 주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당되는 GPS 값을 지워라. 또는 공간 값을 주고요. 내가 서울 이외의 바깥 지역으로 나갔던 GPS 값을 지워라. 이거죠. 네, 그런 명령을 이제 SQL로 간단하게 기술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remove라고 하는 이제 펑션을 하나 트랙스 데이터에서 시간값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당되는 값을 지워라라고 SQL을 딱 이거 한 장을 딱 넣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GPS 데이터가 테이블에서 샥 날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remove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요. 실제로 익스텐션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네, 이거 이제 그 얘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많았는데 리무브 펑션 하나 딱 던져주니까 데이터가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이 테이블 안에 자동화 해준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MPI를 통해서 상쇄되는 예를 보여드릴 거고요. 모디파이도 있습니다. 모디파이. 이건 뭐냐면 데이터가 넣은 거죠. GPS 값을 쭉 쌓아놨는데 GPS 값 쌓아놓은 것 중에서 일부분을 저희가 이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을 해당되는 것을 뭐 직선화 시키거나 아니면 좀 고정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똑같이 이제 업데이트문에 modify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내가 바꾸고 싶은 데이터에 해당되는 부분을 주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어떻게 바꾸겠다. 이걸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30분 전까지 데이터를 새로운 GPS 값에 해당되는 값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그냥 modify 펑션을 한번 불러주시면 그냥 그 modify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적용되는 예를 제가 드린 거고요. 그렇죠. 그러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넣은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지리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슬라이스나 스냅시리스라고 하는 기본적인 지리 외에 디프렌스 같은 것들, 강도 같은 것들도 지원합니다. 택시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는데요. 2D 박스 지역을 넣은 다음에, 이 택시가 예를 들면 킨텍스 근처에 킨텍스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던 택시들을 찾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웹에서 프로그램 짜시는 것처럼 하실 필요가 없이 SQL에서 패스라고 하는 저희 그 펑션을 만들었는데 특정 지역을 놓게 되면 시간값과 관계없이 그분을 지나간 택시들을 검색을 해줄 겁니다. 슬라이스라고 하는 이제 펑션도 있는데 시간값으로 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당되는 것만 딱 자르는 기능입니다. 공간값으로도 자를 수 있습니다. 내가 서울값만 해든 공간으로 서울 지역에 해당되는 그 지역 값을 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딱 슬라이싱을 해줍니다. 슬라이싱이라는 게 이게 자르는 거 아닙니까? 여기부터 이렇게 딱 슬라이싱 해주는 겁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스냅샷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고요. 이거 외에 이제 스테이 인, 스테이 아웃, 엔터 같은 기능들이 있어서 택시가 안에 들어가서 얼마 이상 동안 있었던 택시를 찾아라 뭐 이런 것들을 펑션들을 SQL 펑션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터셉트라고 해서 택시가 서로 교체해서 지나갔던 택시들을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능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성능은 별로 관심 없을 테니까 넘어가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할 수 있게끔 이제 SQL 엔진이 있고요. 이걸 거기에다가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데이터를 간단하게 GPS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웹트로스틱 서버라고 해놨는데 그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지오데이선이라고 하는 타입을 아실 텐데요. 지오데이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 지오데이선 타입을 통해서 GPS 데이터를 넣고 삭제하고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센서 데이터인데요. 센서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들도 저희가 같이 익스텐션을 했습니다. 거의 GPS 데이터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갖습니다. 빌딩 센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예로 삼은 것이 이 빌딩이 있는데 이 빌딩이나 방이 있는데 빌딩이나 방에 센서들이 여러 개 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센서가 30개 달렸겠죠. 센서에서 그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쭉 들어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쉽게 개발하기 위해서 레드 센서 컬럼이라고 하는 형태를 딱 읽게 되면 센서 데이터 저장할 수 있는 컬럼이 하나 생기고요. 그 컬럼의 데이터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세그먼트 형태, 멀티로의 형태로 데이터를 쭉 쌓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사기 위해서 만든 데이터 타입들이고요. 이 데이터를 실제 저장하는 이 세그먼트 테이블에 대한 설계 익스텐션입니다.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 조금
저희가 좀 생각을 한 것이 있는데, 센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센서의 로우를 저희 구분을 해주게 되는데, 이 로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온도 순으로 로우를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온도다라고 하면 온도의 그 구간 순으로 구분을 하거나, 아니면 시간값을 가지고 시간대별로 로우를 이렇게 분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걸 수행할 때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스트래티지를 익스텐션 선언을 해주게 되면 그 스트래티지에 따라서 데이터 저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실제 이제 저장하는 세컨 테이블의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고 어펜드 센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MW 값을 집어넣게 되면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들어가 있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겠다라고 하면 업데이트나 리무브 같은 이 리무브 펑션을 통해서 탑재할 수 있고요. 모디파이 센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센서 테이블 실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디파이 센서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사용해서 하는 GD 익스텐션입니다. 몇 가지 저희가 편리할 거라고 생각되는 그 펑션들을 만들어 놨는데, 센스 데이터를 주고요. 이 방이다라고 이 방 중에서 내가 전체를 다 구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방에 지금 온도가 있는데, 이 방 온도 센서에서 들어온 데이터들 중에서 20도가 넘었을 때 해당되는 시간만 보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저희가 오버라고 하는 이제 펑션 하나 만들어서 이 센서 데이터를 찾아와서 이 방에 대한 센서 데이터 또는 페어들의 기술에 있는 아이에 지정하는 센서 데이터를 찾아와서 20보다 높은 값에 해당되는 것들만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셀렉트 부분에다가 그 보이는 방법만 선언해 주면 되죠. 언더 같은 것도 되어 있고요. 드림 세이프라고 해서 언제까지 중에서 이 안에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 것, 그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움직인 것들만 보여주는 거죠. 반대로 특정 범위값을 정해놓고 이 범위값보다 바깥으로 나가는 것들만 보여주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포스트 트레이토리라고 포스트 GIS라고 하는 이제 엔진을 만들었고요. 이거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포스트 지오포트라고 포스트 지오 AI라고 하는 건데, 포스트 지오포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사진이 있으면 사진에 이렇게 태그들, 지오 태그라고 하죠. 이 지오 태그들을 붙여놓지 않습니까? 이 지오 태그들을 붙여놓은 것들을 포스트 GIS 시스템의 익스텐션을 통해서 간편하게 SQL을 통해서, 이걸 어플리케이션처럼 외부에서 풀어놨다는 것이 아니라 SQL을 익스텐션을 해놔서 하기 때문에 SQL만 간단한 펑션 몇 개만 알고 있으면 웹에서는 간단하게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었네요.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만드시기 게 이상적인데 저걸 어떻게 오픈소스로 전환해서 공개하실 건가요? 아니시면 네.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오픈소스를 그것도 이제 오픈소스로 만드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까지 안 온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혹시 써보는 거 네? 일반인들이 지금요. 네. 지금요. 제가 소문 안 내신다는 가정하에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딱 지금 안정화돼서 버그 없이 노버그 또는 공개도 될 만큼 창피하지 않은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면 공개를 할 예정이긴 한데, 지금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상당히 부끄럽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공개를 드리는데, 그 전에라도 혹시 써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대화분들이 있으니까 써보실 수 있습니다. 좀 인상적이었어요. 포스트 GIS 개발팀이랑 같이 좀 해가셔서 포스트 SQL 팀이랑 네. 좋은데요. 영어가 안 돼서. 사실 이제 이쪽 트레이토리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 그 포스트 GIS 쪽에 그 엔진들 대부분이 지금 이제 오디시라고 하는 표준을 갖다 놓고 그걸 구현한 겁니다. 근데 표준이 계속 변하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트레이토리라든가 센서 데이터 같은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과 동시에 이런 것들을 표준 안에다 넣으려고 하는 액션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포스트 JS 팀과 하기를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표준이 바뀌면 그런 형태로 계속 익스텐션이 쭉 되어가거든요. 저희가 이제 제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표준 쪽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제 표준 쪽화 시키는 것도 그걸 해서 만들고 있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가 부족하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걸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실은 이제 대학원생도 지금 많이 있는데요. 대학원생들을 통해서 여기서 좀 팀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이미 한번 얘기했었죠. 오픈소스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실험 강사. 고맙습니다.